이번 시간에 우리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 분석 작업이요. 분석 작업이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죠. 그때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이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크게 두 문제가 나왔죠. 우리 이제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정렬 시나리오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해서 온라인 판매 현황점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보게 되면 URL을 그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상품 코드다, 주문 시간이다, 그리고 구분이다, 그리고 우리 결제 방법, 결제 금액,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열을 이용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결제 건수라는 것도 있고, 합계 결제 금액이다, 결제 건수, 합계 결제 금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값으로 사용된 거는 이 결제 건수라는 거랑 결제 금액의 합계, 이 두 개 별이, 이 두 개 필드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의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열인데, 열로 이제 사용된 건 결제 방법이요. 결제 방법에 보니까 카드다, 포인트다, 현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방법은 이제 열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행에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문 시간 2라는 것도 있고 주문 시간이 있죠. 그러면 이 주문 시간 2라는 거는 우리가 주문 시간 요 열을, 이 필드를 가지고 주문 시간 2를 조금 있다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주문 시간 요거 하나만 우리가 행으로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구분은 의류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필터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이제 필터로 이제 구분을 쓰면 되고, 주문 시간을 우리가 이제 행으로 쓰면 될 거고, 그리고 결제 방법은 우리가 열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결제 건수하고 결제 금액을 우리가 값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이제 만나는 그 지점인데, 그 지점이 우리 B의 3번 셀이죠. 해서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그 위치가 B의 3번 셀이니까 B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ACCDB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문제에서 어떤 열만 이제 사용하라고 열이 이제 지정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라는 메뉴를 찾아가고, 그리고 맨 앞에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 변환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쿼리 마법사 사용하겠다, 요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우리는 마법사를 사용할 거니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해당 파일을 이제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파일이 우리 이제 온라인 판매 현황점 ACCDB 파일이죠. 해서 경로 찾아가자고요.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우리 쭉쭉쭉 내려가서 길버 커말 1급 총정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모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두 개 XX 파일이 나왔는데 여기서 온라인 판매 현황점 ACCTV 요 파일을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마우스하고 열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 6월 1일이라고 떴는데 요 6월 1일이 우리 테이블 이름이죠. 맨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6월 1일 요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이 열들을 순서대로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상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주문 시간에서 더블 클릭, 구분에서 더블 클릭, 결제 방법에서 더블 클릭, 결제 금액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제시한 그 5개 열을 전부 다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데이터 필터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정렬에 대한 것도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또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 넘어왔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죠. 여기서 내가 작업한 그 데이터를 엑셀로 되돌려달라. 요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마침 요것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돼요. 해서 마침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죠. 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지정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B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B의 3번 셀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눌렀더니 B의 3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그 창이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가시킨 이런 열들, 이런 필드들을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필요한 거 이제 가져다 놓고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할 게 우리 결제 건수하고 결제 금액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값으로 이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결제 방법은 이제 열에다가 쭉쭉쭉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행에다가는 주문 시간 요걸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필터에다가 이제 구분 얘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필터부터 갖다 놓자고요. 필터에다 이제 구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 그리고 열로 사용할 게 이제 결제 방법이니까 결제 방법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문 시간이요. 주문 시간은 우리가 행으로 이제 사용할 거니까 주문 시간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죠. 이렇게 시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다 놨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하고 뜨는데 이런 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조금 있다가 문제 보고 이제 변경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게 결제 건수하고 결제 금액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걸 보면 우리의 결제 건수는 따로 없죠. 일단 결제 금액이요. 결제 금액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갖다 놓자고요. 아직 우리가 값으로 결제 건수를 넣어야 되는데 결제 건수라는 그 필드, 그 열은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문제 보고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메뉴 보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죠. 디자인에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이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개요 형식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구분이요. 구분 필드 그러면 구분은 우리가 아까 필터에 갖다 놨죠. 얘는 의류인 그 데이터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우리는 구분에 모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의류만 표시할 거니까 의류 요거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분이 의류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주문 시간이라는 그 필드요. 주문 시간 그러면 우리가 행으로 사용한 그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그 필드를 기준해서 오전이다, 오후다 그렇게 이제 그룹을 지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은 C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우리가 시간 같은 거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그룹 해제 먼저 시켜버릴게요. 해서 그룹 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시간대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오전이다, 오후다 그렇게 이제 그룹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오전 시간대가 지금 요만큼이 있고 오후 시간대가 지금 요만큼이 있으니까 오전 시간대 요 4개 먼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룹 1하고 생성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나머지 시간들 싹 다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요 시간대들은 이제 그룹 2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제목만 우리가 오전이다, 오후다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그룹 1 요 셀을 이제 먼저 찍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칭을 변경시킬 때 제목을 변경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원래 써져 있던 글씨 다 지우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오전 이렇게 쓰고 엔터요. 그리고 그룹 2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또다시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다가 오후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명을 이렇게 이제 수식 입력줄에서 각각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요 이제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밑에 거 이제 지상 보니까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는 개수로 이제 계산을 하래요. 개수를 계산하고 사용자 지정 그 이름을 결제 건수로 이제 변경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피벗 테이블 그림을 봤을 때 우리 결제 건수하고 결제 금액하고 그 두 가지가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열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필드 중에 결제 건수라는 필드가 없어서 아직 시그마 값에다가 아직 못 집어넣었죠. 그때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 개수로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품 코드다라고 있죠.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결제 금액 위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코드 개수 요걸 이제 갖다 놓으니까 상품 코드 개수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때 상품 코드 필드는 개수를 이제 계산하라고 했는데 개수로 나왔고요. 그때 사용자 지정 이름을 결제 건수 요걸로 이제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 필드 상품 코드 개수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우리 값필드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뜨는데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사용자 지정 이름하고 개수 콜론 상품 코드 그렇게 현재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뭘로 바꿔라? 우리 사용자 지정 이름을 결제 건수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 결제 건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사용자 지정 이름을 이제 결제 건수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제 건수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오른쪽에 보니까 전체 결제 건수, 전체 합계 결제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행의 총합계도 같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런 이제 총합계를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 총합계요. 문제에서도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총합계로 들어간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 주세요.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행의 총합계가 아까 이곳에 있었다가 지금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고
열에 대한 그 총합계, 열에 대한 그 총합계만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각 그룹 하단에다가 우리의 합계하고 평균 이 두 가지의 부분합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각 그룹 하단에다가 뭘 표시해라? 합계하고 평균에 대한 뭐를? 부분합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따로 있죠. 여기 부분합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뜨는데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이곳에 있죠.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그룹마다 아래쪽에 하단에 이렇게 이제 우리 부분합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요약만 표시가 됐지만 문제에서는 합계하고 평균 이 두 가지를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요약하고 오전 요약이다, 오후 요약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갔을 때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 이제 부분합 및 필터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합계하고 평균하고 이 두 가지 값을 나타낼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합계하고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이렇게 했더니 오전 합계, 오전 평균, 오후 합계, 오후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때 오류가 발생한 그 셀에는 해당 없음 요걸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오류 셀에다가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표시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갈 때는 우리 메뉴에 이제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그 메뉴 있죠. 그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맨 앞에 보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이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오류값 표시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오류가 발생한 곳에다가 뭐라고 표시해라?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당 없음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디바이드 0이라는 그 오류가 있던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한글로 해당 없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러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결제 금액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는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의 셀서식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결제 금액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값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 있는 그런 값들을 봤을 때 지금 천 단위마다 컴마,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만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죠. 그리고 뭐 기호 같은 것들은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제 금액을 봤을 때는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결제 금액이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가필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는데 문제에서도 가필드 설정에서 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가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문제에서도 셀 서식 거기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범주 중에 회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소수 자릿수는 어떻게 할 거야? 기호는 어떤 거 쓸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소수 자릿수는 아까 없었고요. 기호도 없었죠. 해서 기호 없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지금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가필드 설정 그 표시 형식이 전부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해결을 다 해줬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요 이제 피벗 테이블이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해서 메뉴에 우리 구분, 의류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주문 시간 투다, 주문 시간이다, 결제 방법, 그리고 카드 포인트 현금, 그리고 결제 건수, 합계 결제 금액, 결제 건수, 합계 결제 금액 이런 이제 제목들 다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맨 앞에 오전 합계, 오전 평균, 오후 합계, 오후 평균, 총 합계 요 제목도 맞나 안 맞나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주문 시간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란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지상이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래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 보게 되면 학교가 있대요. 학교. 지금 학교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 있죠. 이 학교를 중동고다, 현대고다, 세화고다, 휴문고다 해서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동일하다 그랬을 때는 가중평균이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표시되게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학교에서 중동고다, 현대고다, 세화고다, 휴문고다 하고 이 순서대로 이제 정렬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우리가 직접 정렬 순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우리 정렬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정렬,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정렬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뜨면 여기서 우리는 학교를 기준으로 정렬할 건데, 그때 우리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이곳에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새 목록이라는 거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다가 목록 항목에다가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입력하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동고 하고 입력해 주고 컴마요. 그리고 현대고 컴마, 세화고 컴마, 휘문고 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가 입력한 거를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추가 버튼이요. 추가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방금 입력한 게 추가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러주면 지금 그 정렬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보여줘요. 보여주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이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죠. 해서 기준 추가라는 거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가중평균으로 내림차순 해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정렬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했더니 지금처럼 중동고다, 현대고다, 그 다음에 세화고다 하고 밑에 보면 이제 휴문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교가 동일할 때 이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 정렬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이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 비율 그리고 기말 비율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하는 경우에 이제 윤정희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가중 평균이 변동이 되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우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상에서 우리 셀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그냥 바로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로 이제 들어가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우리 지상 보면 우리 F3번 셀의 이름을 윤정희 가중평균으로, 그리고 제2의 4번은 셀의 이름을 중간 비율로, 그리고 K의 4번 셀은 기말 비율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라고 나왔죠.
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 정의 먼저 하자고요. 자, 일단은 F의 3번 셀, 요 셀 찍어주고요. F 3번 셀의 이름은 윤정희 가중평균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요 F 3번 셀 찍어주고 이름 정의할 때 우리가 여기 이름 상자에서 해주면 되죠. 자, 이름 상자 요거 클릭해주면 F 3번 셀이다 하고 셀 주소가 써져 있는데 거기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윤정희 가중평균 하고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엔터요. 엔터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F3번이다 하고 셀 주소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정의한 그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 정의가 똑바로 된다 안 된다 확인하려면 다른 셀을 클릭했다가 다시 F3번을 찍어보면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표시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이름 정의를 했는데 오타가 났어요. 아니면 글씨를 잘못 쓰거나 뭔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이름 정의 수정할 때는 우리가 요 수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요 이름 관리자에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이름 정의한 게 지금 이곳에 들어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제 편집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편집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수정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요거 있죠? 요거 선택하고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다시. 둘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4번 셀이요. 제2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40%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K의 4번 셀이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말 40%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말 비율로 그렇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2의 4번 셀 먼저 찍어주고요. 그러면 찍게 되면은 제2의 4번이다. 셀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곳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간 비율 하고 써주고 엔터. 그럼 이제 중간 비율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K의 4번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말 비율 하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요. 그렇게 해서 꼭 이름 정의할 때는 이곳에다가 이름을 쓰고 반드시 엔터를 꼭 눌러야 돼요. 그래야 이름 정의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찍어보면 됩니다. 찍었을 때 중간 비율 그리고 K의 4번 셀을 찍었을 때 기말 비율하고 이렇게 이름이 떴죠. 떴으면 이제 이름 정의 맞게 했다는 얘기요. 그때 지금 중간하고 기말 비율이 40%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이 45% 35% 그렇게 이제 변경을 했을 때 아니면 중간 비율을 35% 기말을 45% 이렇게 이제 비율을 변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F3번에 들어있는 이 윤정희라는 요 학생의 가중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여달라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나리오 좀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고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가상 분석이요. 가상 분석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관리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거니까 추가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추가 버튼이요.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러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중간 비율 증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중간 비율 증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중간 비율 증가하고 요거 써준 다음에 중간 비율을 45%로 기말 비율을 35%로 요 두 가지를 이제 바꾸는 거죠. 해서 여기 변경 셀에다가 요 두 개 셀을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변경 셀 기존에 써있던 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요 두 개 셀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렇게 이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중간 비율이 0.4, 기말이 0.4, 0.4가 40% 얘기하는 거죠. 40%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45%, 35%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중간 비율을 0.45라고 해서 45%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 비율은 35% 그랬으니까 0.35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2번 만들자고요. 여기서 또 추가요. 추가 버튼 눌러주고 시나리오 이름 써라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뭘로 해라? 기말 비율 증가로 하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름 써주면 되죠. 기말 비율 증가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럼 변경 셀은 지금 이 두 개 비율을 이제 변경시키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현재는 40% 그렇게 돼 있으니까 둘 다 0.4가 들어있죠. 그때 이제 시나리오 2번에 비율을 35% 그리고 45% 그렇게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러면 중간 비율은 35% 그랬으니까 0.35가 입력되면 되고 기말 비율은 45% 그랬으니까 0.45가 입력되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죠. 그래서 이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이 분석 작업 2번 시트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약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요약 버튼이요. 요약 버튼 눌렀더니 보고서,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떴어요. 보고서 종류를 선택해라. 우리는 시나리오 요약해서 볼 거죠. 그때 결과 셀하고 이렇게 떴는데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셀들이 범위가 잡혀 있죠. 자, 이거 전부 다 싹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전부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결과 셀 어떤 걸로 볼지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우리는 요 중간하고 기말하고 이 두 가지 이제 비율이 변할 때, 변동이 될 때마다 윤정희라는 그 학생의 가중평균 값이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요 F의 3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 F의 3번 셀이 우리 윤정희라는 그 학생의 가중평균 값이잖아요. 그래서 F3번 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하고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 값들 좀 보자고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현재 값이 있고 중간 비율이 증가했을 때, 기말 비율이 증가했을 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중간하고 기말 비율이 현재는 40%인데 중간 비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때 윤정희라는 그 학생의 가중평균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 기말 비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조절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가중평균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시나리오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분석 작업 전부 다 두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직접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반드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